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매서운 질문 한 방에 2만 개의 악플을 잠재우고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스타로 발돋움하셨습니다. 방금 전 막 지금 달려오셨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지금 하다가 중간에 라이브쇼 출연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 중이신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막 딱 국정조사 들어가면 막 힘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막. 글쎄 이제 이 전대미문에 네. 이 국정농단 사건을 국민들이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우리 국정조사 특위를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네. 실제 진실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정말 우리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한 가지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민낯을 정말 확 까발기는 게 우리 국민들 하여금 조금이라도 지금 상처난 가슴에 위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고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 안민석 의원 몇 분 때문에 그나마 지금 국정조사가 국민들한테 좀 관심을 좀 그런 건 끌고 아니고요. 있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잘하고 있어요. 국민들 좀 속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청문회 방식이라든지 청문회의 어떤 위상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국민들께서 늘 증인에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게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 많거든요. 7분 안에 답변까지 포함해서 7분 안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상대가 그냥 말을 이렇게 흐려버리면 1, 2분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좀 고함도 나오고 이러는 거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해도 증인들이 안 나오면 3천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안 나오면 그만인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증인 출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자료 제출을 안 줍니다. 사실 자료 없이 언론에 난 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자료 요청하면 절대 안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상황에서 유도 신문을 통해서 또 좀 얼레고 달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나마 어떤 유도 신문을 통해서 좀 실수 발언이 나오면 그거를 물고 늘어져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내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좀 시원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알기가 힘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아니죠? 예, 새누리당이죠. 예. 제가 알면서 이렇게 또 질문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한테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해주는데, 그죠? 이건 정말 잘못됐네요. 자료 제출 같은 근데 거. 성실해야죠, 정부가. 이번 여당 의원한테도. 이 국정농단 사태는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여당이 야당을 지금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촛불이거든요. 네. 정치권이 아닙니다. 국민이죠. 국민들께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촛불 민심을 그래도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이것을 수렴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달래드리고 이 촛불 민심을 현업으로 생업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좀 무섭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시던데요. 근데 사실 오늘 그 최순실, 안종범, 또 정호성, 최순득 이런 핵심 증인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이 그나마 출석을 했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한테 질문들이 좀 많이 갔거든요. 사실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청문회를 하다 보면 연관 이 증인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네. 김기춘 실장과 김종 차관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김종 차관은 어떤 진술을 하고 있냐면 최순실을 김기춘 실장을 통해서 소개받았다는 증언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김기춘 실장이 100% 지금 그걸 아니라 그러죠.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김명환 민정수석의 네. 비망록이 유출됐는데 그거에 의하면 김기춘 실장이 대한민국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또 사실상 좀 공작을 해나가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마저도 내가 김명환 수석이 뭐라고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래도 그 사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김기춘 실장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아무것도 요만한 것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정말 참 안타깝고 김기춘 실장이 지금이라도 좀 실체의 진실을 말씀하는 게
그나마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사과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춘 시장이 좀 생각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저희가 우리 장 의원이 질문하는 거 한번 편집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김기춘 실장의 발언을 듣고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의 왜곡된 인식, 공작, 정치, 70년으로 퇴보한 공안 통치 이런 걸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쓰러졌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망록을 전부 부정하십니까? 그럼 김영한 고민정수석이 날조, 거짓, 소설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김 실장! 국민 앞에서 겸손해지고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십시오. 저 의원님 최순실 왜 모르나냐고 자꾸 다그치시는데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검찰이. 네. 야, 최순실을 몰랐다. 지금 이거 제가 좀 영상으로 보니까 화를 네. 많이 냈네요. 네. 아니 그 네, 박관천 좀- 행정관도 최순실의 권력 1인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 앞에 비서실장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제 앞에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알지 않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대고 사실 토의를 하면서 물어봤는데도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납득이 안 되는 게 79년도부터 김기춘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골치 아픈 게 박근혜 영예와 최태민 목사의 문제였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통령께서 현직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장 고민하는 지점을 청와대 비서관이 몰랐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났을 때 사실 정윤회 문건 사건을 수습하고 해결하고 조사를 하는 분이 김기춘 실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박관천이 네. 대한민국 권력세 1위가 최순실이다. 그러면 최순실 그분에 대해서 김기춘 시장이 조사를 안 해봤겠습니까? 두 번째, 그 청담동의 모 중식당 네. 13세들이 모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식당의 사장이 장시호를 도피시켜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식당에 대해서 김기춘 시장이 조사를 안 해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방론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걸 빨리 덮어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김영한 민정수석한테. 자, 이런 것들 모든 걸 봤을 때 어떻게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한 번도 못 보지 않고 정말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화가 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을 제가 대신해서 김기춘 실장 화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부속실장 있잖아요. 제2부속실장 밑에서 있던 행정관들. 뭐 헬스클럽 다니다가 오신 운전주.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예 그냥 보조였잖아요. 최순실 보조로. 그럼 우리로 치면은 내 밑에 있는 제가 부장을 해봤지만 밑에 있는 기자가 전혀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전혀 딴짓하고 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아니 오늘 고영태 씨가 주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김종 스포츠계 황태자가 최순실의 수행비서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순실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정도 고영태 증인이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최순실의 위상에 대해서 정말 이 정권의 핵심을 담당했던 김기춘 시장이 몰랐다? 우리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장시호 씨는 오늘 왜 나온 겁니까? 근데 갑자기 안 나오다가 장시호 씨가 이제 증인 채택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출석 거부를 했는데 오늘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동행명령장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소환이 되게 됐는데 사실은 장시호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동계 스포츠 인재센터 네. 거기하고 제일기획화의 문제 또 김종과의 문제가 사실상 이제 오늘 오후부터 장시호가 출석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시간부터 계속 파헤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장시호라도 네. 최순득의 딸이지 않습니까? 네. 장시호가 가지고 있는 키들이 많습니다. 그 키들이 파헤쳐지면 또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로 이어지는 그 네트워킹이 어떻게 될 건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순실이 나와야죠. 지금 최순실을 지금 청문회인데. 그러니까 최순실을 중심에 두고 김기춘, 김종, 송성각, 최순득, 장시호 이렇게 번갈아 봐서 물어보게 되면 네. 사실상 이렇게 유도심을 하게 되면 한 군데서는 빵꾸가 납니다.
네. 지금 일부 구속돼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순실이 안 나오니까 이 청문회가 우리 국민들이 맹탕 청문회다. 뭐 있냐? 맨날 뭐 소통만 치고 뭐 큰 소리만 치는 청문회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앞으로 제가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한진중공업 네.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이 청문회가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에 이것들을 강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상이 갖춰져야 국정조사가 좀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법률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만들어야죠. 법안을 특위에서 만들어야죠. 법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동행 명령장 발부 대상된 사람들 보면 최순실,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최순득, 장시호는 나왔고 이제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런 분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수감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강제 구인이 가능한데요. 강제성이 없는 거죠 동행 명령장. 그렇죠. 그게 근데 문제인 거죠. 이제 그 어저께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출석 거부서를 저희 이제 특위에 왔기 때문에 법무부 기조실장을 우리 청문회 어제 불렀어요. 네.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순실이 올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절대 거부를 하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불출석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겠죠. 우병우 은 법을 하신 분이고 검사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 여기에 핵심인데 그죠? 이분은 뭡니까? 이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법 위에서 법망 빠져나가라고 사법고시 패스하신 분입니까? 왜 그럽니까? 이분은 정말 국민들이 화가 나요. 정말 창피합니다. 그죠? 사실은 오늘 동행 명령장을 가지고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동행 명령장을 가지고 오는 걸 알고 제가 듣고 있는 정보로 의하면 네. 원주로 다시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명색이 대한민국의 사정을 책임졌던 분이 이렇게 동행 명령장을 도망다니는 이러한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병우 씨는요, 이 방송 보면 지금이라도 국민을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나와서 정상적인 어떤 증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피해요. 정말 창피하고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다 무릎 꿇고 이거는 참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법조인들 어디 가서 법 배웠다고 어디서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어디서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전부 지금 우세시키고 있다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한 명 보호하려고 저는 이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병우 수석을 지키고 그분이 지금 개인적인 부분, 아들 부분, 또 부인 부분, 장모 부분 이런 의혹들이 터지는데 이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보수 세력이 다 돌아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지율이 급락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멀어지게 된 거는 우병우 수석 하나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나와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좀 낱낱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진짜 저는 뭐 사법고시는 패스 안 했지만 대학을 나온 어떻게 보면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막 창피하고 어떻게 정말 이런 법 빠지라고 이거 동해명장자 안 받으면 어떤 법적인 처벌 이런 거 좀 제외되지 않습니까? 이거 법 빠지려고 법 공부하셨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장모님도 그렇습니다. 예. 김장자 장모님도 우병우 수석의 장모도 네.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가지고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못해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도망다니는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나 진짜 이런 분을 또 민정수석으로 앉히고요.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구치소에서 버티던 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동해명령장 발부에 또 청문회 출석했는데 모든 건 이모 최순실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장시호 씨 발음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최순득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한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동계 스포츠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맨 최순실 처음에. 아이디어, 네?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갔습니까? 누구하고 연결을 해줬습니까? 최순실 이모가. 검찰에서 말씀드린 것은 네. 최순실 이모님께서 이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지원서를 만들어서 드렸고 계획서를 그 다음에는 여기 계시는
김종 차관님. 김종 차관한테. 네. 결혼식에서 한 번 봤다는 대통령을 제주도에서 모시고 살려고 하는 것도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지금 오후에 이 방송을 마치고 들어가서 장시호를 신문을 할 겁니다. 그런 내용 중에 네. 첫째는 제주도에 5억짜리 빌라를 지금 사놓고 본인이 대통령 퇴임 후에 대통령 한번 살기 위해서 빌라를 샀다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제주도 중문에 네. 사무실을 임대를 합니다. 네. 그 사무실의 임대료와 거액의 보증금을 5만 원짜리 다발로 냈다. 이런 증언이 있거든요. 자, 그 돈이 무슨 돈이냐는 부분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식회사 라임 네. 길라임의 라임인지 모르겠는데 또 라임이 나옵니다. 라임 기획을 만듭니다. 예. 그런데 그 라임 기획이 뭘 하는 회사였냐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주도에 K-팝 공연장을 만든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네. 그 라임 기획을 통해서 이벤트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만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이 이규혁 동계 스포츠센터 전무 피겨스케이팅 네, 그 네. 전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규혁 씨가 많은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장시호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빨리 밀어붙여서 어떻게 이 센터를 만들 수 있을까? 또 7월 달에 만들어서 10월 달에 문체부로부터 6억 7천을 받습니다. 이런 미스테리가 있어서 장시호한테 물어봤다 그럽니다. 김종 차관 아냐? 그랬더니 장시호의 대답은 김종 정도가 아니라 김종보다 훨씬 윗선을 알아요. 라는 증언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2개의 흰색 폴더폰을 보여주더랍니다. 이규혁한테 장시호가. 그러면서 이걸 앞으로 쓰시라 사업할 때. 그런데 그 자기가 도저히 내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상한 센터면 내가 전문을 못하겠다라고 나가려고 하니 그 폴더폰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가 온 사람이 김종이랍니다. 전화를 받더니 나 좀 만나자.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또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장시호 입으로 제가 이거를 밝힐 것이고 그다음에 장시호가 또 이규혁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어머니 김치 아니면 안 먹어요. 어머니가 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김치도 만들어드리고 아주 형제처럼 지내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목조목 김종 차관과 또 장시호 그다음에 김재열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회사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더 라임 프로덕션이라는 회사하고 라임이라는 회사. 왜 라임으로 졌는지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이라고 굉장히 그 길라임 그 드라마 굉장히 좋아했고, 예. 사람들이 또 한때는 또 별명을 길라임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근데 왜 라임이라고 전 그 분 딱 한 번밖에 못 봤는지 그것도 난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라임 서울에 있던 라임 기획은 누림 기획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 저 라임 기획이 제주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이름을 왜 바꿉니까? 뭐 사실은 대통령의 관계도 없대면서. 가명 진료, 예. 차명 진료도 길라임이었고 또 장시호가 서울에 만들었던 최초의 장시호의 동거자가 만들었던 것도 라임 기획이고 네. 제주도에 만든 회사도 라임 기획이거든요.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네. 왜 하고 라임인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일 터지니까 왜 이름 바꾸고? 그렇죠. 그것도 문제 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 굉장히 주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 뭡니까? 예. 제가 방금 질문하고 왔는데 네. 지금까지 동계스포츠센터에 삼성이 16억을 지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제1기의 김재열 사장이 나왔습니다. 네. 김재열 사장이 누구냐? 이건희 회장의 사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제1기획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김재열 사장 단독으로 16억을 지원해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배치를 해서 그러면 삼성그룹 차원에 누가 의논했냐? 제가 다그쳤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다그치니까 결국은 제1기획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지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제1기획의 김재열 사장은 그냥 오너의 사위로서 내보낸 거고 쉽게 말하면 얼굴 마담이고 네. 삼성전자의 부회장은 김재용 씨고 삼성전자에는 이재용 씨고 삼성전자의 미래기획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최순실과의 연관관계가 있느냐 요 고리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간다면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어떤 고리로
거기에 어떤 최순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풀렸느냐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이 관여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의혹 없이 풀어야 돼요. 이 부분을 피해자 코스프레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업이 뭐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그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네, 삼성이 그런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삼성이지만 네, 한 개인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300억을 줍니까? 아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돈이 쓸데없다 하지만 그 한 가족에게 딸과 어머니에게 300억을 주고 대가가 없었다? 이거를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또 산재 직원 있지 않습니까? 백혈병으로 죽은 그 반도체. 그것도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삼성이 재판하는 삼성인데 어떻게 여기에 300억을 줍니까? 그것도 보상해주기로 해놓고 또 몇 개월 만에 못 준다고 뒤집지 않았습니까? 정말 삼성이 대한민국 사랑을 받아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한데 이런 비선 실세에게는 이렇게 관대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도덕성은 뭘까? 제가 사실 어저께도 우리 9개 그룹의 그 회장님들을 청문회에 모시고 사실은 다시는 우리 국가에서 정경유착에 꼬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참 어저께 우리 그룹 회장들이 진실을 말해주길 바랬거든요. 끝까지 모른다. 대가성이 없었다. 또 권력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약하지 않느냐라는 변명으로 모든 그룹 회장들이 일관을 했습니다. 참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정경유착의 꼬리를 끊고자 했던 저희들의 욕심이었나요? 저희들의 참 이 애타는 절규가 정말 이것이 참 어저께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힘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긴장된 모습을 국민들한테 많이 보였어요. 그죠? 가장 떨리는 모습들을. 그래서 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대통령 의무실장 어저께 질의하셨죠? 그저께입니다. 네, 청와대 기관 보고할 때. 예. 거기서 또 통쾌한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또 편집을 해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각하지 왜 않습니다. 위증을 안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대통령께 이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배국 주사 놓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태반 주사 감초 이거 전부 다 속기록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미역- 갑자기 예. 저한테는 대통령께 처방을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뭐가 미- 두려웠어요? 미용 목적의 주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미용 목적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더라도 예. 태반 주사 대통령 처방했죠. 사용된 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용된 건 맞습니다. 대통령 왜 몇 명한테 처방됐습니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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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답변 좀. 없죠.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이 없죠. 그 대통령께서 모두 맞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까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모두 맞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업주에는 예. 답을 못하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상식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태반 주사나 감초 주사나 배국 주사는 사실상 다 알잖아요. 네. 미용의 또 안티에이징 피부 어떤 관리 쪽에서 맞는 주사인데 그게 고가 제품이고 또 의료보험이 안 되는 네, 약품이 네. 대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정말 가장 친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직원들이 빨리 낫지 않으면 이거를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놔줬다. 이렇게 거짓말로 계속 일관을 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까지 복지를 해줍니까? 절대 아니죠.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민들에게 좀 밝혀다 싶어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무실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봤어요. 많이 흔들리는. 예, 그래서 태반 주사나 배국 주사나 또 감초 주사를 대통령에 처방했다라는 것들이 좀 밝혀졌는데 다만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소수라고 그럽니다. 대통령 외에 처방된 분이. 그리고 환자로 처방하지는 않았다는 증언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건강 때문에 처방을 했다 그러는데 의무실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환자로, 그러니까 대통령 외에는 환자로 처방한 건 아닙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극소수의 인물이. 자, 그 인물이 누굴까? 이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무실장을 불러서 청문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자료 좀 시원하게 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처방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까지 배국 수사를 대통령이 안 받았다고 하면 대통령 외의 사람이 만났다면 이아무개, 김아무개, 그럼 김아무개는 무슨 수석실이다. 이렇게라도 처방한 기록을 주면 대통령의 의혹들이 풀리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청와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냐. 그랬더니 의사의 양심으로 개인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줄 수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버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말이나 청와대를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방문 조사를 하게 되면 청와대의 관저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고 또 처방을 어떻게 했냐를 저희가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또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말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뭐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또 마지막 정말 이 참 그 대통령께서 해야 될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 의원님도 어디 지금 잠깐 친박인가요, 비박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아시잖아요. 네. 그래도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요. 네? 누군가가 좀 전화해서 장 의원 좀 그만 좀 하시게 이렇게 지금 너무 어쩌면 야당 중에 야당 같다는 제가 아까 오프닝에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또 나오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에서 장 의원 이제 그만하시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협박은 아니더라도 뭐 부탁이라든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좀 저보고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보다 더 야당보다 더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느냐라고 또 일부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아니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예, 뭐 예. 청와대가 아니고요. 네. 일부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분도 계신데 사실은 저희 새누리당이 국민들은 뭐라 그럽니까? 새누리당이 공범이라 그럽니다. 네.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우리 국민 앞에 참여하고 사죄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저한테 전화 안 옵니다. 저는 뭐 원래 그런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뭐 전혀 뭐 그런 걸 없이 저는 뭐 한번 국민만 바라보고 실제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단 찬 떠났어요. 막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톱하시면 안 됩니다. 스톱할 수도 없고요. 네. 이제 할 수도 할 수도 없고 없습니다. 쭉 또 가셔야죠.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정조사 토기는 우리 국민들께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고 특검은 특검대로 3월 30일까지 또 실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중에 결과가 맞아진다면 사실 모든 진실들이 또 올해 또 이렇게 또 진실이 안 밝혀진다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안민석 의원, 하태경 의원, 김경진 의원, 우리 장지현 의원 지금 국조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때 욕먹었던 486 세대 운동권 열심히 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저도 뭐 그 같은 세대지만 끝까지 의혹을 다 좀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의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청문회를 하면서 정말 사실 무겁습니다. 이게 뭐 정말 이게 우리가 무슨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늘 들어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또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을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자,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는 게 또 세월호 7시간인데 여기에 머리 이렇게 하시는데 90분인가 사용됐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정말 속상해요, 이런 얘기. 일단은 그거는 일단 어저께 제기된 의혹인데 그 의혹이고 지금까지 모든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의혹들을 아니라고 치고 네.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온 이것은 팩트다. 네. 오해와 진실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100%에 맞다고 하더라도 청와대는 무능과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세월호가 최초의 8시 52분에 전남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10시입니다. 1시간 8분 동안 우리 500명의 아이들이 수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 10시로 그것도 서면으로 관저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청와대입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이 500명이 지금 수장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9시 19분에 텔레비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속보가 뜨고 있는데 대통령이 10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7시간 동안 대통령은 관저에서 서면으로 보고받고
전화로 지시하고 본관까지 관제에서 본관까지 500m입니다. 걸어서 10분입니다. 나가야 부속실장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안보실장도 있고 바로 지시하고 바로 보고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왜 관제에서 본관으로 안 간 겁니까? 이거는 100번 양보해도 못 이기지만 또 이거는 청와대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은 정말로 청와대에서는 이거는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뭐 관계자들 1년, 2년 넘게 저렇게 텐트 치고 저렇게 계속해서 농성할 때 아,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참 반성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반성합니다. 네, 저도 저도 반성합니다. 네. 저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가 그 정부의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차원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거리 투쟁을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그분들이 한 맺힌 부분들이 저도 많이 미안하고 참 그분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이런 시간들이 많이 아프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좀 없습니다. 조금 전 또 이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안민석 의원과 장시호 씨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거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듣고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하게 돼서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좀 이렇게 바람직한 증인이 있었을 것 같고 이 증인은 좀 시원하다 이런 증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저걸 보니까 제가 여기 방송 온다고 저를 못 봤는데요. 참 가슴이 무너집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런 철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삼성은 16억을 헌납하고 또 동계 스포츠센터를 맡겨가지고 거기에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쓰여질지도 모르는 6억 7천을 줍니다. 또 7월 달에 만든 누림기획에 5천만이라는 돈을 또 이벤트로 주고요. 저 장시호가 이벤트를 하겠습니까? 영재 교육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정유라 세계 랭킹 507이랍니다. 그 아이에게 그 철없는 어린 아이에게 삼성이 10억대의 말을 사주고 또 300을 갖다 부어주고 그래가지고 뭐 IOC 위원을 만든다고요? 뭐 일본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만든다고요? 어른들 잘못입니다. 어른들이 저렇게 철없는 어린 아이들한테 저렇게 자기 어머니가 비선 실세라고 그 사람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어린애들 망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젊은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얼굴 다 팔리고 정말 부모 잘못에 또 우리 이 국가의 잘못에 또 대기업의 잘못에 권력의 잘못에 저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거액이 넘어가고 또 정유라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능력이라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슴에 피멍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같은 어린 아이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과 굴지의 사학과 대한민국의 권력이 휘청휘청대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저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을 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저게 웃을 일이 아니네요. 저 어린 아이는 아니지만 그죠? 저 철부지한테 어떻게 보면 오늘 인터뷰 보니까 야 우리나라 행정부와 우리나라 대굴지의 기업들이 저렇게 참 돈 갖다 준 거 보면은 참 한심하고 참 답답합니다. 최악의 증인을 꼽으라면 누굴 꼽겠습니까? 전 김기춘 증인을 바로 꼽겠습니다. 단 한 건도 인정을 안 하는 모르쇠. 사실은 어저께 모르쇠를 일관했던 그룹 총수보다 김기춘 실장이 저는 가장 나쁜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안 내일 모레죠. 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 비박계 그러는데 비박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느끼는 인식은 만에 하나 이번 9.18 상정되는 탄핵안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혼란이 올 거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청와대와 국회입니다. 네. 청와대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촛불 민심을 수용하고 이제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새누리당 때문에 이런 탄핵이 부결이 된다 그러면 그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고 국회까지 마비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국정이 대혼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친박계뿐만 아니라 많은 중도 쪽에 있는 의원들도 이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18 상정이 된다 그러면은 통과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요거 국정조사 다 끝나고요. 다시 한번 모셔서 좀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지금 달려가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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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